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멤버분들의 댓글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댓글이 있었을까요? 저희 애플 팟캐스트는 댓글을 다는 곳이 없는데 평점과 리뷰 다는 곳에 또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나혜님이랑 같이 하나씩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에 후잉님이 달아주신 리뷰인데요. 요즘 바빠져 독서 모임에 참여 못하고 있어 아쉬웠는데 바쁜 중에도 틈틈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동모가 생겨 너무 반갑네요. 하트. 세 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응원합니다. 라고 리뷰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맹국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시공간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랜선 독서 모임 굿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댓글도 감사합니다. 굿입니다. 그리고 4월 9일자에 소초코파이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생각을 나눠주셔서 흥미로워요. 오랫동안 해주세요. 라는 감사한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래오래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댓글이 다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진팅젠님 진팅젠님이라고 읽을게요. 다들 목소리도 좋으시고 발음도 좋으셔서 듣기 편하네요. 책은 즐겨 읽지만 독서 모임의 장벽에 선뜻 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팟캐로 들으니 너무 좋네요. 듣다가 마음의 장벽이 낮아져 어느 날에는 독서 모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시고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잘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울림이 좀 있네요. 네. 이 최고의 칭찬인데요. 어느 날에는 독서 모임에 나가고 싶은 진짜요. 마음이 들 것 같다는 게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한 목적이기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응원을 받았으니까 오늘도 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미노아 고스케의 미치지 않고서야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의 지정도서로도 다뤘는데요. 멤버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호불호가 꽤 갈리더라고요. 자기계발이나 성취라는 키워드를 선호하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읽으셨고 그런 테마에 거리감이 있는 분들은 다소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미치지 않고서야 미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노력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자기계발서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정한 상식이나 규범을 깨고 자기만의 길을 파고드는 저자의 행보에 더 가깝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미침은 광기가 아니라 한 방향에 집요하게 몰입하는 태도에 가깝죠. 저자는 일본 겐토샤의 편집자 미노아 고스케로 손대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만든 인물입니다. 본업을 통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했고 부업을 통해 본업 수익의 20배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엔잡러 같은 개념은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진 요즘에 이 책은 그 흐름 속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라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책 수다를 떨어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가 이 책을 가지고 다른 분들과 독서 모임을 했는데 호불호가 좀 강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호였는지 불호였는지. 저는 그냥 그랬어요. 뭐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닌. 근데 이게 책이 2018년도 책인가 그런데 되게 요즘이랑 맞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분이 확실히 앞서 나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책을 지금 나왔다 생각하면 약간 뻔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 당시였으면 얼마나 센세이션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 세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극호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출판업에 있으면서 회사원이잖아요. 회사원의 생활에 집중을 하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회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부업까지 하게 되시는데 좀 저랑
물론 저보다 너무 대단하시지만 저랑 좀 유사한 지점들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유사하셨나요? 일단 이제 제가 학교에 있거나 학교 밖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를테면 학교에 있을 때는 IT 기업 협업 툴과 협업을 해서 큰 프로젝트, 고등학생 720명을 데리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예술가 분들을 모아서 이런 벽화 프로젝트를 학교 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걸 확장해서 이제 교육청의 예산까지 저희가 그때 2억 5천만 원 정도를 유치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직장 안에서 일을 벌리는 것들, 그리고 이게 확장돼서 이제 추후에 제가 외주 프로젝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었던 게 그 본업에서 했던 성과를 보고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도 있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좀 틀린 게 아니라 좀 잘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또 있네?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열심히 살고 있고 좀 미쳐 있는데 가끔은 내가 너무 돌연변인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했던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응원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격하게 공감이 돼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기관에 있을 때는 좀 이런 분들 만나면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일지도 뭐 이러면서 네, 좀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거는 본업과 부업이라 그랬을 때 요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업을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그건 다 본업을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하해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경향도 사람들도 있겠죠. 본업보다는 부업이 더 좋아서 본업은 그냥 시간을 때우고 부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부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전 이 책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업을 하면서 부업을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실질적인 방향이라든가 마음가짐 이런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업과 전혀 별개의 부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래도 본업과 부업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본업을 열심히 할수록 부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부업을 잘할수록 또 본업에 들어가는 인풋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선순환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업을 좀 고민하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본업과 부업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좀 그런 부분에서 참고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인님이 아까 전에 이 책은 호불호의 어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난 좀 무난했던 책이다. 약간 이렇게 전 느껴졌는데 그럼 약간 별로였다고 느끼는 부분은 뭘까요? 별로라기보다는 뭔가 크게 사실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여쭤볼 거지만 미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서 그때 했을 때 멤버분들의 독후감을 다 읽었는데 뭐 대부분이 한 8할 정도가 한 번씩은 미쳐보신 적이 있더라고요.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반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 가서 저는 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미칠 필요까지는 없다. 뭐 필수는 아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미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에너지 레벨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꼭 미칠 필요는 없지만 미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자극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미쳐있는 일 아니면 과거에 미쳤었던 일 이거를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과거에는 본업이 있고 조금 부업은 교양과 관련된 쪽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돈이 안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제가 첫 회사를 그만두고 물리학이랑 그때 철학이랑 이런 것들 엄청 팠어요. 뭐 양자역학도 공부하고 철학은 뭐 동서양 철학, 뭐 종교 그렇게 미쳐 있었는데 이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당장.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든 이게 쓰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과 배움은 어떠한 경험이든 배움이든 그 쓰임은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쓰임을 생각하고 배울 수도 있고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배우고 그리고 경험하고 나면 그 쓰임을 찾는 일은 또 나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선후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최근에는 그냥 본업 그 자체에 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책을 쓰면서 브랜딩 마케팅 책을 다시 한 200권 정도 몰아서 좀 읽었고 최근에는 책을 읽는 거를 넘어서서 그냥 모든 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소액이라도 광고를 돌려보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좀 해보고 있어서 지금은 딱 본업. 제가 본업이라고 할 때 저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엔 독서 모임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평일에 어떠한 그 일에 조금 더 미쳐 있지 않나? 세실님은 어디에 미쳐 계신가요? 이 상대적인 것 같긴 한데 전 조금 더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고 하지만 저도 지금 일단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건 본업이에요. 그래서 좀 콘텐츠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콘텐츠 쪽에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 콘텐츠를 일하고 있는데 금융 콘텐츠 말고도 그 금융이 빠지더라도 콘텐츠의 본질은 다 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람들의 행동까지 움직이는 게 좋은 콘텐츠 아닐까? 행동까지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잘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관련 관계자분들도 이제 커피챗에서 요청해서 만나러 가기도 하고 관련된 책도 이제 읽으면서 제 일에 적용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간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콘텐츠의 본질이 뭘까요? 콘텐츠의 본질이요? 콘텐츠의 본질? 전 재미요. 단순하네요, 되게. 네. 재미. 그것도 되게 직관적이네요. 왜냐하면 재미있어야만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맞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인 것 같아요. 행동. 네, 그 행동이 그냥 뭐 나연님이 재미로 콘텐츠를 소비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는 것도 행동일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콘텐츠마다 조금 목적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런 세부 목적들을 다 모으면 행동이지 않을까? 좀 행동하게 만드는 콘텐츠에 좀 집중하시는 거네요. 네, 그게 뭐 내가 웃음이라는 행동을 목적으로 만들겠다 하면 웃으면 이제 제 목표에 맞는 콘텐츠가 되는 것 같고 뭐 혹은 금융 콘텐츠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냥 그 콘텐츠를 보고 뭔가 똑똑해졌다 이게 아니라 바로 부동산 계산기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상황에 맞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으면 또 이제 그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만든 거지 않을까. 이런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고 지금은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언어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콘텐츠가 이제 함께 붙잡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무엇을 붙잡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미를 담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설득의 요소를 담고 있을 수 있고 저는 어떤 거를 하고 있지 하면 저도 움직이게 하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행동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가 있지만 그 나인님이랑 독서 모임에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독서 모임에 오신 분들이 그날 단순히 만족하고 가는 걸 이제 원치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독서 모임 같은 데 가면 그래 나 책도 읽고 여기 와서 되게 건설적인 얘기도 하고 인사이트도 얻었어 하고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내 삶이 바뀌길 원해서 오는 분들은 만족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거는 특히나 이제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거는 전 결핍에서 좀 비롯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행동을 해야지 하는데 만족감을 주게 되면 그 결핍이 사라지면서 행동을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 모임이 끝날 때마다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오늘 만족하셨더라도
행동을 하나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제가 만드는 맞아요. 콘텐츠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제가 아마 한병철 작가의 서사의 위기에 나왔던 말 같은데 요새 정보가 엄청 넘쳐나잖아요. 근데 정보라는 거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잊혀지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작 우리한테 와닿는 내러티브는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 하면 어떠한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저 사람이 과거엔 이랬고 오늘은 이랬고 미래엔 저럴 거다라는 그 맥락이 형성돼야지만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데 오늘의 모든 대부분의 많은 정보들이 단편적이고 휘발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러티브를 어떻게 만들지? 콘텐츠적으로?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콘텐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내러티브를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콘텐츠 만드는 사람의 그런 맥락을 느끼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좋은 콘텐츠를 행동하게 하는 콘텐츠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만드는 사람도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를 이제 소비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내 삶에서 움직이는 요소로 만들 수 있을지를 늘 고민을 하고 행동한 다음에 독서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일종의 내러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캡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나이님도 주변 사람을 좀 행동하게 만들지 않나요? 저요? 저는 그닥 만들진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나이님을 보면 나이님과 뭘 해야지라는 마음을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가요? 뭔가 나이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하고 싶은데 귀찮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점이 누군가를 건드리는 거죠. 저 사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귀찮아서 못하지? 내가 같이 하게 만들겠어. 그래서 오, 약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주변에서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정리 같은 걸 잘 못하거든요. 뭔가 생각 정리나 그런 게 뭔가를 이렇게 정리하는 걸 잘 못하는데 그때 이제 브랜드 관련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말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썸네일 만들어주신 분이 저를 보고 그럼 나이님 그날 같이 찍어요 이렇게 해서 날짜 딱 정해서 그날 이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던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키다리 친구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MBTI가 특정 MBTI를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그러잖아요. 나이님이 특정 MBTI를 많이 끌어당겨요. 약간 맞아요. 주도적인 MBTI들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혜님이 이렇게 돕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혜님이 움직이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거든요. 관찰력이 좋으시니까 세실님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여기서 기획해보면 어때요? 이거 세실님이 하는 거라면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툭툭 건드려 주시는 것도 나혜님의 강점 아닐까.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안 하지만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죠. 그리고 저도 독서 모임을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했잖아요. 나이님이랑 함께. 한 분기에 한 번은 저한테 따끔한 얘기를 하세요. 진짜요? 뭐라고? 캡 선생님 이건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피드백 너무 귀해. 그렇게까지 말은 안 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문의 카톡이 오면 맞아요. 침 꼴깍 삼키고 이거. 제가 딱 바른 자세로 앉고 이렇게 살펴보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 지금 세실님과 저만 미쳐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나이님은 지금은 미쳐있지 않더라도 네. 앞으로 나 이거에 미쳐보고 싶다. 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게 미치려면 이 일을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전 둘 다인 것 같아요. 좋아서 들어가서 미칠 수도 있는데 억지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미쳐야 되는데 약간 미치도록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인데 그러면 이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이렇게까지 미치지 않는 걸 보면 또 좋아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요새 그런 고민이 들어요. 전 이거를
저랑 이제 세실님이 각자 의견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미친다는 거는 달리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정말 시작부터 좋은 사람도 있겠죠. 아, 오늘 너무 신난다. 날씨 좋으니까 달리러 가야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다 보면 중간에 힘든 지점이 있잖아요. 네. 멈추고 싶은 지점. 근데 또 그걸 지나면 또 즐겁고 그리고 또 멈추고 싶은 지점이 생기고 그걸 또 지나면 즐겁고 즐겁다가 힘들다 즐겁다 힘들다 결국 러너 사이라고 이제 극치를 딱 가잖아요. 그 러너 사이를 맛보면 그때부터 미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 러너 사이처럼 그 미침 사이가 미칠 사이. 그러니까 좋다. 그게 경험을 못하니까 내가 미치지 못하지 않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혜님 얘기 들으면서 나랑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금융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저는 금융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고 잘 알지도 못했고 어떤 그 계기 이후의 금융이라는 게 나한테 되게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잡은 키워드였는데 꾸준히 하고 미쳐야 되는데 안 미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결국 미쳤네요. 결국에 완전 미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러너사이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공감을 한 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펼쳐보니까 제가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고 책 읽고 떠드는 걸 좋아해서 그걸 금융 키워드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경제 독서 모임을 예술하는 친구들이랑 5년 동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꾸준히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재밌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것에 이제 붙인 거죠. 근데 이제 지속하게 되면서 이걸 더 꾸준히 하려면 성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터져줘야 작게라도 터져줘야 좀 그 약간 뭐라고 하죠? 그런 그 도파민이 딱 그걸 느끼면 또 하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재미 수준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성취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냥 멀게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딱 하나의 성취만 몰입했던 그 지난한 시기를 지나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자신감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또 어디 가서 그래도 좀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좀 재밌게 하다가 지난한 과정들이 또 오면 조금 도전적인 과제를 또 스스로한테 부여하면서 재밌고 내가 사랑하는 거 그리고 좀 힘들고 괴롭지만 좀 이뤄야 될 성취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버무려 가면서 하면 뭐 아주 미치진 못하더라도 반 정도는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저가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젠틀몬스터를 만든 김한국 대표가 한 강연에서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 김한국 대표가 얘기한 게 설레는 일을 하면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작은 성공을 하면 그 성공에서 오는 그 자신감이랑 어떠한 뭐 금전적인 무언가도 있겠죠. 그걸 다시 설레이는 일로 투자하고 다시 나아가고 작은 성공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돌았을 때 결국에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얘기를 해서 그 성취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성취, 성공이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맞아. 내가 재밌는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야,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작더라도 어느 한 성취나 성공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문득 그 예전에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건이 있대요.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적당한 거. 나에게 적당히 어려운 거를 골라야지만 그 몰입감이 있달까? 그래서 게임이랑 비슷한 게 게임이 너무 쉬우면 사람들이 안 하고 너무 어려워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깰 수 있을까 말까 할 때 그 게임이 확실히 중독성이 있고 계속하게 만들어서 내가 목표를 정할 때 너무 쉽게도 너무 어렵게도 하지 않는 것도 미치기 위한 조건이지 않나. 근데 지금 달리기 되게 미쳐있지 않으세요? 미쳤다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아요. 하프 마라톤 하셨죠? 하프는 했지만 저는 그게 생각보다 이걸 완주를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성취감이 없었어요. 올림픽 나가셔야 힘들어 이러면서 완주한 게 아니라 할만하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서 그래서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성취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때 읽었을 때 되게 좋았던 문장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도망치지 마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에서도 도망치면 안 된다. 돈을 벌어라. 돈을 번 후에 낭만을 말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아 그래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고 싶은 거 그냥 낭만 찾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도 깨닫고 이제 지금 다시 또 깨닫는 건 이 작은 성취를 이루기까지의 그 기간을 제가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럴 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속력을 붙여서 좀 할 그게 있는데 거기까지가 좀 끈기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해라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 한다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그래서 수치로 증명하라는 게 타인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공짜기 때문에 너의 무언가를 내가 뭐 이용하겠어가 아니라 내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 이용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그게 단순히 돈이 생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사람들이 진짜 돈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를 내가 만들었구나.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거를 역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저도 보수를 받고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던 게 아니었는데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로울까? 저렇게 하면 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콘텐츠를 몇 명이나 볼까? 이걸 몇 명이나 신청할까? 뭐 이런 관점으로 가도 나한테는 되게 타이트하면서 남한테 관대해지는 분들이 가지면 되게 좋은 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거를 독서 모임장을 할 때 많이 느꼈는데 무료로 독서 모임장을 할 때의 마음가짐과 단돈 10,000원이라도 돈을 받고 할 때 마음가짐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가짐,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그 좋아하는 일을 해내는 그 성취감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치적인 게 단순히 돈 많이 벌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의 마음가짐, 그 지속성 이런 걸 좀 달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인님, 제가 그 나인님 얘기를 듣고 그 한 달 동안 막 어떻게 하면 나인님을 도울 수 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막 해봤는데 작은 성취를 꼭 혼자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나 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랑 나랑 만났을 때 이 프로젝트가 나한테만 이롭지 않고 저분한테도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같이 팀으로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한테 이로운 부분이 어딘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그분이 야인님한테 호의적인 분이라면 알아서 그분이 찾지 않을까.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고 도움을 받고 은혜가 분가치로 이 다음에 커서 갚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르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네. 성취에서 오는 어떠한 즐거움. 그게 어떻게 보면 미치는 거에 핵심이 되는 호르몬이지 않나 싶긴 해요. 제가 최근에 어떠한 책에서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 몇 가지를 봤는데 예를 들면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유대감을 좀 증폭시키는 행복감이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 평온함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 행복감 그리고 엔돌핀이라고 하잖아요. 엔돌핀은 고통을 속에서 이겨내기 위한 어떠한 호르몬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행복 호르몬. 도파민은 계속 성취해 나가게 만드는 자극 호르몬인 거죠. 약간 마약이네요. 네, 일종의 마약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많이 경험할수록 더 많이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과연 우리의 삶 전체에서 좋으냐 그랬을 땐 그건 전 약간은 물음표긴 한 것 같아요. 이거가 많으면 성취는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계속 더 성취 위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4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한 가지 호르몬이 너무 몰빵이랄까?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나인님은 이 4가지가 골고루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지금도 평온해 보이시잖아요. 저는 좀 세로토닌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긴 해요. 안정적인.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요거는 캡 선생님이 남겨주신 질문이었는데요.
두 분은 한 번에 하나를 파는 편인지 아니면 다양한 것을 이렇게 파는 편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그 책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다동력의 본질은 이것저것 되는 대로 손대는 것이 아니다. 우선 무엇이든 한 분야에서 빼어낼 정도로 뛰어나야 한다. 하나의 분야에서 정상이 돼야만 횡적 전개가 가능해진다. 어느 한 분야의 최고이기에 다른 분야의 최고가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두 분은 이 저자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성향은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제가 이걸 여쭤봤던 게 사실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대해서 알아야지 좀 직성이 풀린달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향 자체를 좀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들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 팀 페리스의 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떠한 분야에서 탑 5%가 되는 것보다 두 분야에서 각각 25% 정도를 해서 그걸 엮어버리면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거기서 큰 위안을 받았죠. 그래, 한 가지만 팔 필요 없어. 두 가지에서 25면 그럼 난 한 10가지에서 한 30씩 해도 되겠구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1등들끼리 어울리고 뭐 이런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특정한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일 때 만나기 훨씬 쉬워진달까? 그리고 내가 소비자로서도 다양한 음식을 잘하는 음식점에 가기보다는 한 가지 음식을 정말 잘하는 음식점에 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나도 소비자로서 그런데 내가 생산자로서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원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건 나의 욕심이자 나의 어떤 희망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에 미쳐보자라는 생각을 한 재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저는 뭐든 다양하게 해요. 하나를 오래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할 때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지금이 딱 그래요. 지금은 좀 저도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많은 걸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세요? 저는 또 요새 달리기도 계속하고 또 달리기도 또 풀코스 신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리기도 이제 계속하고 또 독서 모임도 2개 하고 또 이 팟캐스트도 하고 또 제 일도 하고 또 회사 일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 하나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근데 저는 그 리스트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그게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조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달리기라는 건 체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고 독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팟캐스트는 어떻게 보면 개인 브랜딩에 가깝고 나머지 2가지 일이 조금은 상충될 수 있는데 그쵸. 그래도 너무 이제 산발적인 느낌은 전 아니었어요. 듣고. 저도. 그럼 다행이에요. 계속 할게요. 근데 이제 그 뭐 비중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비중은. 그래서 그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기는 하지만 전 되게 아마 우리 셋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거든요. 그냥 그냥 오늘 5시간 얘기할까요? 라고 누가 하나 얘기하면 할 수 있을 만큼 저희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거나 오히려 기다려지거든요. 이 녹음하는 날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워진 에너지로 90% 내 본업에 쏟고 그리고 그 본업에서 무너지지 않게 저는 이제 요가를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진짜 상호 보완되는 것들인 것 같은데 그 시간의 배분만 잘 하시면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전 달리기 로망 있어가지고 달리기 계속 재미있는 단계가 안 와서 좀 고민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힐링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일하러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저도 오늘 막 2가지를 엄청 하고 왔는데 올 때 또 3번째 일이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맞아요. 즐겁다 좀 쉬러 가야지. 맞아 나도. 하지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맞아 진짜. 네.
네. 근데 처음에는 막, 아, 이거 어떻게 하면서 엄청 부담 갖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에이, 뭐, 누가 듣겠어 했는데 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부담감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되게 버거운 일은 아니고, 진짜 저도 너무 즐거워요. 항상 편집하면서 막 또 혼자 낄낄거리면서 편집하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즐거울까 하면 이 과정 자체 너무 즐거운데 저희 member분들이 하나둘 늘면서 그 사소한 말이지만 댓글을 단다든지 맞아요. 리뷰를 달아주실 때 저도 되게 표현을 하는 걸 되게 쑥스러워하지만 전 정말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찡할 직전까지 갈 정도로 왜 직전까지만 가시죠? 저를 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다. 네. 캡 선생님 울리기 프로젝트.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너무 즐거운데 이걸 되게 즐거워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맞아.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가 즐거우면서 이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건 저는 되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만 뾰족하게 하자와는 좀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를 뾰족하게 안 지치고 하려면 좀 이렇게 낄낄거리고 할 수 있는 무언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칙이라는 책에 극단적 사고가 되게 이래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다채롭게 열어놓고 좀 쉴 땐 전시도 보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본업에 갖다 붙이면서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미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88쪽에 보면요.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자신의 손으로, 머리로, 발로, 이름으로 돈을 벌어라. 자신의 가격표를 의식하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가 먹여주는 돼지로 남을 뿐이다. 돼지가 아닌 굶주린 늑대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아까 나혜님이 해주신 이야기랑도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본업에 힘쓰는 한편 개인적으로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알렸는데 두 분도 회사 이름 없이 온전히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저희 랜선 독서 모임 멤버분들에게 나눠주실 법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저가 사업을 하면서 운이 좋게도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일을 많이 했어요. 막 강의를 가든지 컨설팅을 하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손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돈을 버는 일이 없구나라는 좀 현타가 왔어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걸로 인해서 연락이 오고 일을 해드리고 그러면 돈을 받는 구조였지만 제가 처음부터 일일이 다 기획을 해서 오세요 해서 뭔가를 해봤던 일이 별로 없었는데 때마침 어제 딱 했어요 그거를.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면 된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왜 미뤘나 보면 예를 들면 모임이라고 쳐요. 이걸 모임을 어디서 모집하지?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왔을 땐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이 모든 걸 생각하면 못할 이유가 100가지. 맞아요. 근데 막상 저질러 보면 그 못할 이유가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일단 해본다. 그 단계에서 실패한다고 그 누구도 당신을 비웃거나 안쓰럽게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용기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가격표. 저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브랜드 컨설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런 분들일수록 가격표가 있어야 돼요. 그 가격표가 어떠한 형식으로도 있어야지만 이게 일을 하기 수월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야 우리 그냥 공짜로 해줘. 이거 말하는 건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되죠. 근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가격표를 정하고 그 가격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그냥 뭐 노션이든 뭐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려는 분들 새겨 들으세요. 정말요. 살아있는 피드백입니다. 네, 초보의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혜님은요? 저는 되게 소소한 건데 지금 생각난 게 이제 최근에 진짜 어떤 제가 주문을 받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걸까 당일 출고를 해야 하는 제품인데 이제 다다음 날인가?
저녁에 본 거예요. 다음날 저녁인가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그분께 이제 직접 연락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직접 가서 배달해드리겠다. 다행히도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배달을 해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 했는데 되게 흔쾌히 막 안 그러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과 함께 제가 뭐 어디다 홍보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보고 나를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지 하는 감사함도 들면서 그 다음날 바로 오전에 작업실에서 따릉이 타고 배달을 갔어요. 와. 그렇게 했던 게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아서 역시 이런 뭔가 우여곡절도 있는 게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에피소드가 전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위기가 기회라는 뻔한 말이 그럴 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대로 배송됐으면 그분한테도 그냥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만든 사람이 직접 오는 이벤트를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없던 기쁨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벤트니까. 그래서 네. 불만이 있는 고객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지가 브랜드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님은 단골 한 분 만드시지 않았어요? 진짜. 근데 이제 배달을 그때 그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작업실에서 너무 가까운 거예요. 자전거 타고 한 15분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이래서 바로 제가 따릉이 타고 배달 가겠다고 따릉이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배달 가겠다 했더니 에마. 이제 본인이 이제 외출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외출 전에 가져다 드려야겠다 해서 빨리 오전 1시쯤까지 막 해서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받자마자 이거 리뷰 어떻게 남기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너무 인류의 충전이 되었는데 거기서 또 배운 게 제가 그 적립금 설정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 적립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보통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적립금 내역을 보니까 막 큰일 잘못 설정해서 되게 많이 적자 날 수도 있는. 적자 날 수도 있는 것만큼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덕분에 여러 가지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 진짜 너무 좋다. 대표님이 직접 그 주얼리를 배달해 주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저는 이게 인생 레벨로 가면 그냥 즐겁고 편할 때는 개선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한테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위기감이 왔을 때 그때 개선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되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주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근데 이 신호가 뭔지는 내가 찾아내야지. 그래서 저는 나인님께서 그 신호를 너무 잘 찾아서 2개나 리뷰도 받으시고 네. 그 적립금도 해결하고 맞아요. 되게 너무 좋은 선물을 받으셨네요. 너무 감사한 고객님입니다. 이 에피소드도 잘 남겨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나는 그럼 뭘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좀 뭐라도 팔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토스의 유난한 도전이라는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토스는 지금 너무나 큰 회사인데 그 초창기에는 진짜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커피챗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팔아봤던 게 뭐였는지를 여쭤보니까 그 물을 한강에서 파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그 삼선 슬리퍼를 200개를 떼가지고 트럭 렌트해서 파셨던 분도 있었고, 그 들어보니까 지금은 되게 멋있는 서비스를 판매하시지만 초반에는 다 좀 하는 것들을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판 게 그때 직장 생활을 해서 꾸준히는 팔 수 없고 하루 정도로 내가 팔아보자 해서 한 달 뒤, 그때 당시 시점으로 한 달 뒤가 여의도 불꽃축제 기간이었고 이때 내가 한번 길거리에서 그냥 팔아봐야겠다 해서 판 게 돗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뭔가 팔아보고 싶은데 아직 무서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날 돗자리를 팔 때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웃긴 하루였어요. 일단 저희는 본업이 있잖아요. 안 팔려도 웃긴 거예요. 그러면은 매주 주말에 올림픽공원 가지고 나가서 좀 뭐라고 하지? 나눠서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뭘 팔아야 될지 이런 소소한 것에서도 되게 많이 배웠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50개를 떼서 갔는데 한 3시간 안쪽으로 다 팔고 옆에 있는 담요 팔던 대학생 분들 것도 같이 팔아주고 우와. 네, 웃으면서 되게 재밌는 추억을 하나 만들고 왔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팔아보는 경험은 나중에 내 것이 생겼을 때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좀 돈답게 팔아본 거는 대학교 때 제가 연극 동아리 회장이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연극을 올릴 때 그 팜플렛에 그 주변 가게에 어떤 그 홍보를 해드리고 돈을 받아서 아, 그 수수료를 뗀 거예요? 그 광고비를 받는 거죠. 아. 그리고 그 광고비를 모아서 무대를 세우는 게 어떤 연극의 기본 구조예요. 대학 연극에. 그래서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후배들이랑 같이 했고 후배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그 경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 직접 가게에 가서 광고 좀 해주세요. 진짜. 음. 그럼 거기다 광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극 오신 분들한테 종이 팜플렛 시놉시스. 드리잖아요. 네. 팜플렛 드리면 거기에 이제 실는 거죠. 뭐 땡땡 중국집 이런 배너들을 이렇게 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광고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 주변 가게분들의 어떠한 선이죠. 그쵸. 대학생들을 응원한다는 선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거절당하면 좀 상처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경험을 대학교 때는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좋다. 그게 되게 큰 자양분이 돼서. 맞아.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뭔가 미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한 가지를 팔아보는 경험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책 잡힌 사이 오늘의 책은 일본의 천재 편집자 미노아 고스케의 미치지 않고서야였고요. 오늘 대학 키워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격표 생각났고 위기는 기회. 가격표, 위기는 기회, 돗자리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김은비 작가님의 전국 축제 자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